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 333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 저희가 알파신 리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요즘 한국 축구계 최대 이슈 키워드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최강희. 네. 최강희 감독의 이제 이적이 확실시가 됐습니다. 이번 시즌 끝으로 이제 중국으로 가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원투펀치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많은 것을 이뤘기 때문에 14년 동안 6번의 리그 우승, 2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 또 1번의 FA컵 우승.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프로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프로 감독으로서 좋은 제의가 왔기 때문에 제의가 그전에 없었던 그러면 건 아니잖아요.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렇죠. 러프를 있었는데, 왔었는데 이번에 가시기로 한 2, 3년 동안 계속 있었죠, 네. 얘기는.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 전북 팬들의 애정은 워낙 최강희 감독이 강한 걸 알고 있지만 팬들 입장에서도 지금쯤은 시원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준희 의원님은요?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하죠. 하나는 전북의 미래, 하나는 그렇죠. 최강희 네. 감독 이제 본인의 또 미래.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이제 전북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시대를 이제 뒤로 하고 다시 새로운 10년 이제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몇 개월 안에 그 준비를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의 사례가 매우 유명하지만 퍼거슨 이후에 맨유, 벵거 이후에 아스널은 요즘 잘 되고 있어요. 일단 지금 1순간은.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의 감독이 나갔을 적에 과연 이 팀이 어떻게 될까? 이제 전북이 빠른 시간 내에 이 구상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이제 과제를 떠안게 된 셈이고 이제 최강희 감독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물론 연봉도 높고 하다고 합니다만 중국 리그는 조금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일단 중국 선수들 자체가 잘 통제가 잘 되느냐. 중국 항상 이제 그 현지 갔다 온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중국 선수들이 뭔가 좀 정신적으로도 약간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해서 팀 통제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중국 리그는 역시 또 비싼 외국인 선수들이 있는데 외국인 선수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면서 이 선수들의 역량을 이제 120% 발휘하게끔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중국 리그에 온 대다수의 그 유명 슈퍼스타들은 물론 기량을 그대로 유지 보존 내지는 발전해서 다시 유럽으로 간 선수들도 아주 소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자신이 원래 할 수 있는 것을 100%를 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중국에 있는 또 외국인 선수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 우리 리그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리그는 정말 성적에 있어서 첨예합니다. 예를 들어서 5경기에 무승이다. 이러면 벌써 경질설 솔솔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7경기 무승 이러면 벌써 위기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전북은 K리그에서 그 정도 위기에 근년에 빠졌던 적은 없죠. 사실 전북은 사실 3경기 무승만 해도 이거 좀 이변적인 상황 이 정도로 받아들인 팀이었으니까. 근데 중국은 아무래도 거기서는 좀 경쟁이 좀 더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최강희 감독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제 최강희 감독을 K리그에서 보지 못하게 되는데 최강희 감독이 없는 K리그의 모습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그렇네요. 중국 리그의 모습도 궁금하고 히딩크 감독도 또 리그는 아니지만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슈틸케 감독도 있잖아요. 아직 계세요? 네, 있어요. 아직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저희 원투펀치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파신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PSV 아인트호벤과 이제 토트넘의 경기를 준비하셨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주말에 쉬었어요. 그리고 이날 컨디션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네, 우리 손흥민 팬들을 위해서도 이번 타이밍쯤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한번 영상을 또 같이 섞어서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두 팀은 일단 2패를 안고 있어요. 조별리그에서. 그래서 이 두 팀 간에 2연전이 있는데 연승을 좀 거둬놔야 되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승점 3점이 필요했던 양 팀이었습니다. 자, 아인토벤의 이제 홈 경기였는데요. 이날 토트넘은 4-2-3-1 전형으로 나섰고 그리고 아인토벤은 4-2-3-1 같은 전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에는 이 페레이로 선수가 우루과이 대표인데요. 우리나라 평가전 때 왔었던 약간 허리 라인으로 수비할 때 내려가서 4-3-3과 공격 시에 4-2-3-1을 병행합니다만 이날은 아인토벤도 좀 공격적으로 골도 필요했고 또 페레이로 선수가 또 공격 시에 가담하는 그런 적극성을 좀 보여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4-2-3-1 형태
네, 공격형 미드필더로 피레이로가 나섰고요. 최전방에는 포스트 플레이를 잘하는 루크 데용 선수가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왼쪽 윙포드의 원래 주전 팀의 공격의 핵심인 이 베르바인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베르바인 선수가 부상으로 이날 갑자기 결장을 하면서 조코로만 나섰던 말렌 선수, 경험이 좀 부족한 이 어린 선수가 이제 왼쪽에 나왔고요. 오른쪽 윙포드는 지금 그림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멕시코 대표, 우리나라와 월드컵에서 붙었던 로사노 선수, 팀의 공격의 키플레이어죠. 네, 로사노 선수가 배치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전반 초반에는 이렇게 이제 토트넘이 백패스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빌드업 시에 이제 횡패스를 하거나 할 때는 이러한 공격진들이 이 로사노 선수죠. 그리고 페레이로 선수인데요. 이렇게 압박을 좀 강건하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토트넘이 경기 초반에는 이런 압박도 잘 풀었습니다. 트리피어, 오른쪽 수비수인 트리피어에게 주면서 압박을 이제 풀어서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날 아인토벤은 이렇게 4백 운영이 됐고, 그리고 토트넘은 트리피어 선수가 상당히 이제 높은 위치로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벤 데이비스보다는 이제 트리피어 선수가 오른쪽에서는 상당히 윙어처럼 활약을 하고요. 모우라 선수는 이날 중앙 쪽으로 좀 많이 움직여주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포드로 나서서 약간 사이드에서 터치라인 플레이를 좀 하는 그런 운영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전방에서 압박을 하다가도 아인토벤이 이제 이렇게 4백, 여기 이제 왼쪽 앙헬리노 선수는 가려져 있습니다만 4백과 그 다음에 3명의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윙포드 2명과 루크 데용, 이런 식으로 내려서서 지역 방어 형태 운영이 됐는데, 경기 초반에는 덴벨레 선수를 중심으로 중앙으로 공간에 나와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 연결이 좀 잘 됐던 그런 흐름 속에서 토트넘이 좀 주도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도 덴벨레 선수가 모우라 선수에게 주고 들어가죠. 근데 이날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공격은 지금 살짝 보입니다만 트리피어 선수가 상당히 사이드 윙어처럼, 오른쪽 윙어처럼 공격 시에는 완전히 올라가 버리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은 윙포워드인데 사이드에 있고, 왼쪽 풀백인 벤 데이비스는 트리피어보다는 아무래도 로사노 선수를 조금 견제하는 의미인지 약간 뒤쪽에 처져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모우라 선수가 오른쪽 윙포워드인데요. 지금은 이쪽 트리피어 선수 공간에게 주지 않고 직접 본인이 슈팅을 했는데, 뭐 슈팅을 해도 적당한 타이밍에서의 상황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오른쪽 트리피어를 좀 살려주려는 공격 방향,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개가 됐습니다. 경기 초반이죠. 3분. 비슷한 형태의 운영이 됩니다. 덴벨레 선수가 직접 드리블을 돌파해서, 자, 이날 에릭센 선수가 상당히 오랜만에 선발 출장을 했는데 역시 에릭센 선수가 꼭지점 역할을 해줘야 토트넘의 공격이 산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도 덴벨레의 전진 패스를 에릭센 선수가 원터치로 살짝 흘려줬고요. 케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지만 거의 윙어처럼 올라와서 활약을 하던 트리피에게 주면서 상당히 좋은 찬스를 맞았고요. 이날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포워드였지만 특히 오프더볼 움직임에서 스프린트를 상당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쇄도하면서 끊어 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상당히 잘 가져갔죠. 트리피어 선수의 크로스였고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만 오른쪽 수비를 보던 덤프리스인데요. 덤프리스가 손흥민 선수를 전열적인 역습 형태로 이러한 프리킥 찬스를 맞이하거나 세트피스를 찬스를 맞이하는 그런 형태로 흐름을 끊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날의 토트넘의 공격은 전반 초중반까지는 거의 오른쪽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지금도 트리피어 쪽으로 이제 거의 집중이 됐는데, 아인토벤도 토트넘의 공격이 벤 데이비스보다는 트리피어 쪽, 오른쪽으로 집중된다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비 자체가 이 오른쪽 라인을 봉쇄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산체스가 트리피어에게 줬지만 기본적으로 왼쪽 수비수인 앙헬리노, 또 왼쪽 윙포워드인 말렌 선수도 수비 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기본적으로 오른쪽 수비를 견제하는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허리에는 모우라 선수가 중앙으로 뛰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 페레이로 같은 선수가 커버를 이제 하러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주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 핸드릭스 선수가 오른쪽 커버를 많이 와주면서 사실상 토트넘의 오른쪽 공격을 아인토벤이 좀 많이 방어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로사노 선수,
로사노 선수는 공격 역습에 대비해서 위쪽에 올라가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 사실 왼쪽 공격 라인에서는 사실 조금 상대의 수비 견제를 덜 받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공격은 오른쪽으로 좀 지속이 됐죠. 자, 지금도 모우라 선수 이게 주고 이제 방향 전환이 되는데요. 자, 벤 데이비스가 모처럼 뒤에서부터 오버랩을 했는데 지금 오버랩 타이밍이 조금 늦었습니다. 로사노 선수가 벤 데이비스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버랩 타이밍이 좀 늦었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뒤로 돌아가는 이런 오버랩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하고의 체인징이 있을 때는 안으로 들어가는 오버랩에서 손흥민 선수와 호흡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이 이제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아인토벤의 수비는 4백에 왼쪽 윙포드인 말렌까지 이렇게 수비에 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사실 아인토벤은 오른쪽 윙포드인 로사노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페레이로 정도가 중앙을 커버하는 그런 위치로 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은 오른쪽으로 지속이 됐지만 사실 이쪽 사이드 공간, 이쪽 사이드 공간을 좀 많이 시도할 필요는 있었죠. 근데 그것이 경기 초반에 잘 안 되고 계속 오른쪽 루트로만 좀 집중하려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덴벨레 선수가 볼을 잡고 자, 리턴을 받았는데요. 이제 로사노 선수는 조금 수비 가담을 하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벤 데이비스를 항상 뒤쫓아가는 그런 형태로 수비가 됐었습니다. 로사노는요. 그럼 지금도 사실 이쪽 공간, 오바랩, 또 손흥민 선수, 덴벨레 선수가 이쪽 왼쪽 공격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그러면 이쪽에서는 조금 더 수비의 부담을 덜 받으면서 공격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상하리만큼 이날은 왼쪽보다 경기 초반에 계속 오른쪽으로 공격이 진행이 됐습니다. 또 오른쪽이죠. 이쪽은 뭐 계속 지금 말렌, 윙포드도 마크하고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또 아주 성실한 수비필더가 붙고 있고 왼쪽 수비수인 앙헬리노가 또 있고요. 다시 한번 산체스, 이제 밀리죠. 그러면서 뒤쪽에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하려는 뭐 시도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공을 받았을 때 로사노 선수는 이 돌아뛰는 데이비스 선수를 보질 않거든요. 이건 또 PSV 나름대로 전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사노까지 수비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로사노는 그래서 아예 역습의 요원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가 그냥 뒤로 멍하니 저쪽을 보고 있는 로사노를 피해서 들어가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도 있고요. 사실 다이어 선수 빌드업이 왼쪽 공간으로 조금 이루어질 수가 있으면 그러면 또 여기서 좋은 찬스를 잡을 수가 있는데 거의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줍니다. 또 물론 오른쪽 지금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만 오른쪽은 이렇게 수비 견제를 좀 많이 받은 상황에서 공격은 계속 하는데 효율적으로 좀 뚫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됐죠. 두 팀이 똑같이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비대칭인데 오히려 공격할 때는 상대 수비가 좀 없는 쪽으로 공략이 됐으면 그러면 좋았을 테고, 또 손흥민 선수도 컨디션이 괜찮았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에릭센 선수가 이날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수비적인 역할도 잘 해줬었는데요. 공격이 이제 오른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중앙 쪽으로도 이동을 해서 또 찬스를 잡는 장면이었고, 패스도 상당히 잘 넣어준 장면이 많습니다. 지금도 오른쪽으로 패스를 잘 넣어줬죠. 요거 좋았는데. 하지만 모우라의 이제 크로스가 조금 이쪽으로 꺾어서 약간 컷백처럼 들어왔어도 찬스가 되는데 그냥 주다가 왼쪽 수비수 앙헬리노에게 걸립니다. 이렇게 경기 초반 양상은 토트넘이 주도를 하고 오른쪽을 주루투로 해서 계속 공격을 하지만 무언가 실속이 없고 오히려 간헐적으로 긴 볼에서 프리킥을 얻거나 아인토벤이 이렇게 역습을 해서 또 프리킥을 얻으면서 흐름을 중간중간 툭툭 끊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토트넘의 빌드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이어 선수가 우리나라 벤투에서 미드필더 한 명이 뭐 이쪽으로 와서 세 명이서 빌드업을 시작을 하듯이 이렇게 센터백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빌드업을 도와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이어 선수가 센터백이 벌어지면 이 사이로 내려와서 이제 빌드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트리피어 선수가 워낙 윙어처럼 그냥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다이어 선수의 위치는 중앙 미드필더지만 약간 오른쪽을 커버하는 이런 위치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도 오른쪽입니다. 또 트리피어인데요. 지금도 기본적으로 말렌 선수는 거의 수비 쪽으로 내려와서 분위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은 수비 숫자가 많고 지금도 여기 수비형 미드필더는 또 대기를 하고 있어요. 뭐 수비들이 이렇게 다 에워싸서 오른쪽 공격을 계속 막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계속 오른쪽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왼쪽 쪽은 이제 상당히 찬스들 공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쪽을 보질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날 빌드업을 할 때 지금도 여기 4명, 뭐 3명, 또 여기 3명 이렇게 수비 시에 4-3-3처럼 또 한 명이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때도 이렇게 간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수비 라인 사이 간격으로 선수들이 여기도 에릭센부터 해서 이렇게 와주거나 이렇게 와주는데 패스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가요. 측면으로만 돌아가니까. 예, 측면으로만 돌지. 지금도 여기서 시야 보면은 에릭센에게 줄 수가 있고요. 또 이쪽 사이드 쪽으로 바로 건네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진 패스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패스들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 플레이에서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모습들이 잘 안 나오고 그냥 뒤로 주고 산체스도 시야가 확보됐으면 뭐 이쪽 공격적으로 바로 원터치로도 주거나 해서 공격적으로 줄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런 타이밍들을 계속 놓칩니다. 주려다가 또 말고 그냥 뒤로 주고 네 고립되고 여기선 다시 이제 트리피에 쪽으로 갈 수밖에 갈 없어요. 수밖에 없는데 미스 나오고요. 토트넘의 공격이 역습도 세밀함이 약간 떨어졌지만 지공시에서도 라인 사이로 무브먼트를 가져가는 동료들을 살려주는 패스들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갔죠. 백패스가 오히려 많고 조심하게.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좀 전환이 되는데요. 자, 지금처럼 손흥민 선수 쪽은 지금도 로사노 선수는 아예 수비로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인 로사리오 선수가 이쪽 커버를 하러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중앙 미드필더 커버, 그다음에 윙어 커버 이렇게 3명 정도가 커버가 될 때 이쪽은 수비가 좋은데요. 커버가 돼봐야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중앙 미드필더인 다이어가 돌아뛰던 벤 데이비스가 올라오던 이쪽은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가 찬스들이 좀 공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은 다이어 선수가 돌아뛰면서 수비를 분산시키는 움직임을 가져갔죠. 돌아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덤프리스는 지금 다이어 쪽을 견제하느라고 손흥민 선수에게 못 붙었죠. 1대1이 됐어요. 손흥민 칩니다. 네.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은 로사리오는 손흥민에게 붙어버리니까 중앙 커버의 숫자가 적어지고 손흥민 선수는 한 명을 놓고 중앙으로 쳐서 직접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공격이 조금 적절히 시도가 됐으면 조금 더 좋은 유효 슈팅 찬스나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PSV 입장에서는 로사노 선수가 측면에 있지만 사실상 원톱 같은 역할이에요. 공격수 역할이라고 대용 봐야죠. 선수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역습에서 천병 역할은 그렇죠. 결국은 로사노 선수에게 보내서 그 다음에 다시 대용한테 볼이 돌아오든지 뭔가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서 로사노 선수는 이건 거의 의도적으로 수비 안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밋밋한 내용이지만 이 그림을 28분까지 계속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이유가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자, 지금도 스로잉 공격 산체스가 잡습니다. 다시 잡고 트리피어부터 리턴. 네. 지금 이런 상황도 이런데 지금 바로 주면 돼요. 네.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쪽 아예 뭐 태평양처럼 공간이 많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비진들이 1차 빌드업을 할 때 리턴을 받고 시야가 확보가 돼도 적극적인 패스들을 안 합니다. 이날 토트넘의 전반 초중반까지 운영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얘기죠. 지공시에. 또 뒤로. 자, 결국 이런 플레이가 발단이 됐어요. 이 백패스가 로사노가 지금 쇄도를 하고 압박을 하는데 위험한 패스가 돼버렸어요. 아주 나쁜 타이밍에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예. 네. 깔더베르트가 볼 잡으려다 뺏겼죠. 로사노의 슈팅이 굴절돼서 들어갑니다. 실점 29분. 제가 29분까지 실점할 때까지의 과정을 지금 클립의 절반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길어요 오늘. 네, 초반에 사실은 토트넘이 주도하고 경기를 좀 적절로 이끌면서 찬스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공간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미스, 또 방향 선택의 미스, 여러 가지 적극성의 부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실점의 빌미가 됐다. 비단 산체스의 백패스 하나, 또 알더웨르트의 수비 잘못 하나가 실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막 치고받는 빅클럽끼리의 경기면 전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경기는 아닙니다. 이거 제가 토트넘 팬들한테 굉장히 야단 맞을 수. 토트넘 빅클럽 아닌가요? 그거는 이거는 빼주세요. 네, 제 얘기는 B클럽 대 B클럽. 네, 토트넘 B클럽인데 아인토벤도 들어서. 트래블도 했던 팀 아닌가요? 그냥 날려줘요. 이런 거 꼭 넣어주세요 이제. 예. 자, 루크 대형이 길게 떨궈 놓고 이런 게 사실 아인토벤의 주 공격 루트 중에 하나입니다. 긴 볼을 루크 대형이 떨궈 놓으면 거기서 이제 세컨 볼을 로사노나 또 베르바인이 원래 나올 수 있을 때는 베르바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잡고 해결을 하고 페레이로 선수가 거기 공격수처럼 또 왼발 슈팅을 또 같이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인데요. 그런데 롱볼이 연결이 됐죠. 야, 모우라 선수. 요거 하나 빼준 건 기막혔네요. 네, 컨디션 예. 좋았어요. 네, 지금 아주 꺾어주는 터닝 패스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에릭센이 쇄도를 했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쇄도를 하는데, 이날 수비형 뭐 간섭하거나 뭐 방해를 했거나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고 보기가 힘들죠. 네. 이만큼 떨어져 있었잖아요. 슈팅하는 쪽. 이 슈팅하는 쪽은 여기고 케인 선수는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장면은 사실 골인이 되죠. 그렇죠. 예, 네, 예. 이거 보통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부심이 사이드에서 보기 때문에 이 케인 선수와 슈팅하는 이 공, 이 거리에 대한 인지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 공에 붙어 있는 줄 알고 점프를 해서 공을 피한 타이밍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사이드를 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에 간섭한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자, 문제는 이제 주심은 그렇다 치는데 근데 사실은 주심은 여기 있었거든요. 네. 주심은 제가 볼 때는 이 완벽한, 각도를 볼 수가 있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주심이 보고 다시 부심이 들었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말고 이건 골이다라고 얘기하고 부심에게 설명을 해줬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노골, 부심 얘기를 따라서 노골 처리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한 골 도둑 맞은 셈인데요. VAR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렇죠. 예, 예. 네. 설사 여기서 주심이 좀 그랬더라도 또 VAR에서 그렇죠. 뭔가 이게- 제안을 하면 또 그렇죠. 주심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VAR이 아마 적용이 됐으면 골로 인정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골이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토트넘은 이제 공격의 고삐를 좀 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도 원터치 리턴 좋았고요. 야, 지금도 에릭센 선수. 역시 에릭센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직선 패스, 전진 패스나 창의적인 패스를 빠른 타이밍에서 에릭센 선수는 항상 수행을 잘 해주거든요. 원터치로. 근데 토트넘이 한 골 허용하고 나니까 좀 나아졌어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처음부터 예. 좀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전진 패스를 넣어주려는 의도가 좀 있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질질 끌다가 결국은 골 먹고 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떠져서 전진 패스 나오고요. 에릭센 선수가 보통 전진 패스가 들어가고 케인 선수는 등졌을 때 지키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럴 때 측면으로 좌우 쪽이나 좌쪽으로 돌려줄 때 찬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케인이 잡고 손흥민에게 돌려주고요. 자, 손흥민 또 1대1이 됐습니다. 역시 로사노 선수는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중앙에 미드필더 2명, 로사리오와 핸드릭스 선수만 커버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1대1이 많이 나왔죠. 손흥민 선수가 덤프리스를 앞에 두고 1대1 왼발 슈팅. 아유, 좋았네. 그렇죠. 개인 기술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덤프리스 선수가 요즘에 네덜란드 대표팀으로도 뽑혀서 오른쪽 수비로 뛰고 이 선수가 힘이 워낙 좋고요. 스피드가 있고 상당히 B클럽에서 노리는 오른쪽 수비 자원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날 몸 컨디션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1대1 드리블로 제끼는 장면을 보면 아주 순간 스피드가 좋은 상황에서 가까운 포스트 슈팅이 좋았어요. 근데 주투키퍼에게 지금 막혔는데요. 점점 이제 왼쪽 공격이 좀 되니까 동료들이 손흥민 쪽으로 조금 가야겠구나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만 주구장창 트리피어 쪽으로 보다가 손흥민 쪽으로 가는 횟수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주고 오버랩. 이제 벤 데이비스가 오버랩하는 횟수도 좀 늘었죠. 네, 오버랩 들어갑니다. 지금도 로사노 선수가 커버를 하는 게 아니고 피리로 선수가 커버를 하고 로사노 선수는 앞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커버하는 숫자가 2명 정도밖에 안 되고 손흥민 선수는 또 한 번 중앙으로 이동해서 이쪽 공간으로 드리블할 수 있는 영역을 또 만들 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치면서 역시 공간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에릭센 선수에게 패스 연결을 아주 잘해줬죠. 그러면서 자,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제껴지고 반대쪽 트리피어 선수 쪽으로 완전히 찬스가 열립니다. 야, 수루 패스가 기가 막혔어요. 컵백 모우라 골. 네,
이제 손흥민 선수의 1차 드리블, 중앙 드리블부터 시작이 돼서 에릭센, 스루 패스, 그다음에 트리피어 컵백, 모우라의 골까지요. 손흥민 선수가 골에 연관되어 있는 플레이를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반이 끝나기 전에 일단 한 골을 만회하면서 토트넘이 조금 분위기가 올라왔어요. 계속 이 기세를 살립니다. 덴벨레. 근데 패스가 조금 아쉬웠죠? 네, 에릭센에게 잘 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끊기면 숫자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인토벤이 이제 원하는 역습이 되거든요. 자, 로사리오가 잡고 핸드릭스에게 주면서 또 로사노에게 1대1을 붙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지켜야 되는, 수비 라인을 보좌해야 되는 이 홀딩 미드필더들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네, 중앙 커버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대로 줍니다. 페레이로에게 주면서 지금 홀딩 미드필더가 없는 공간에서 센터백과 1대1 찬스를 잡죠. 제끼고 왼발 슈팅, 크로스바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습에서 아인토벤은 확실히 좀 매서운 모습들을 전반에도 수차례 보여줬고요. 토트넘이 이제 수비로 전환될 때 문제점들이 노출됐지만 그것은 결국은 이제 공격하다가 자신들의 미스에 의해서 밸런스, 허리 라인 밸런스들이 좀 깨진 장면들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이제 후반이 됐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또 후반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반에 동점골 넣은 이후에 토트넘의 공격적 흐름을 이어갔는데 지금 볼을 뺏어냈죠? 네. 뜁니다. 네. 둘, 셋. 자, 요 셋까지 드리블 했을 때 방향이 벌써 여기로 줄 수가 있고 오른발로요. 요거는 왼발로 케인 선수 속도 맞춰서 한번 밀어줄 수도 있는. 네. 이런 두 가지 흐름인데 제가 볼 때는 오른발로 툭툭 치다가 일로 줄까 순간적으로 약간 뭐랄까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엉켜버렸어요. 네. 여기서 이 타이밍을 뺏겼죠. 이게 상당히 좋은 장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무리 패스가 확실하게 못 들어가고요. 수비에게 막혀서 반칙을 얻어내긴 했습니다만 전반에 이어서 끊어서 들어갔을 때 모구라 선수도 그렇고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넣어줄 수 있는 찬스들이 수차례 있었는데요. 그런 찬스들을 계속 세밀한 부분에서의 미스 때문에 살리질 못했습니다. 토트넘이요. 자, 산체스가 밀어주고 이날 에릭센 선수의 움직임은 정말 좋았죠. 그래서 후반전에도 역시 에릭센이 필요하다는 거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이 공간 나오니까 바로 사인 주고 뛰었죠. 거기에 이제 트리피어 선수가 그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에릭센이 공의 흐름 따라서 페인팅해서 그대로 왼발 슈팅. 상당히 영리한 이제 플레이를 볼 수 있고요. 계속 공격이 지속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또 1대1이었는데요. 주고 들어가면서 자, 교차 플레이가 아주 좋았죠. 네, 돌아뛰는 에릭센에게 잘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에릭센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서 왼발 크로스. 네. 너무 정확했어요. 네. 오른발도 아니고 네, 왼발로 아주 정확하게 해리케인 머리에 맞춰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두 번째 득점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네. 2대1이 되면서 계속 공격을 주도합니다. 토트넘이요. 떨궈 놓고 신이 좀 났어요. 지금도 에릭센 선수가 오른쪽 돌아서 주고 모으라. 또 에릭센 선수 받으러 움직여주죠. 자, 뒤로 돌려놨고 네, 덴벨레의 슈팅. 아인토벤은 맞기에 좀 급급한 상황이고요. 손흥민 약간 좀 힘이 많이 들어갔던 그런 왼발 슈팅입니다. 공격을 다양하게 하기만 하면 토트넘이 그래도 한 수 위라는 걸 어느 정도 그럼요. 보여줬어요. 네. 사실 경기 내용상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전 초중반까지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공 상황에서도 밀어붙였으면은 아인토벤의 수비는 충분히 토트넘 공격진들이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근데 후반 가서 이제 조금 더 좀 무리한 플레이들이 나오고 2대1이 됐는데도 조금 공격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상당히 추가골이 필요한 흐름이었는데 또 돌파 성공하죠, 손흥민. 지금은 이제 이쪽까지 드리블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덤프리스를 지금 제껴놨는데 모우라 선수 쪽으로 줄 수 있는 선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손흥민 선수가 또 하나 한번 넣어보자. 예, 컨디션도 좋았고 슈팅 갔어요. 유유 슈팅이 조금 정확하게 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추가골을 이제 넣어야 조금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요. 후반 중반까지도 추가골 찬스 기회가 계속 오는데 성공을 못 시킨 토트넘이었고요. 지금도 끊어내죠, 에릭센이요. 네. 자, 손흥민 선수는 왼쪽에서 스타트하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패스 루트는 여기죠. 네, 에릭슨 선수의 오른발로 들어갑니다. 이야, 근데 이 덤프리스가 스피드가 빠릅니다. 요 수비 하나는 PSV 입장에서 굉장히 컸네요. 굉장히 크죠. 예, 예. 네, 덤프리스가 워낙 순발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서 태클로 걷어냈는데 지금도 에릭슨 선수의 패스는 정말 이상적이었어요. 계속 추가골 찬스를 놓칩니다. 지금도 또 공격 전환. 라멜라 선수가 이제 교체 투입이 됐어요. 근데 라멜라 선수가 지금 같은 상황은 왼발 각도고 손흥민 선수에게 충분히 이제 쉽게 줄 수 있는 이제 흐름인데, 근데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쪽은 꺾어서 줘야 되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쪽인데 손흥민 선수에게 쉽게 주면 되거든요. 왼발로 쭉 밀어가지고. 근데 어렵게 갑니다. 네, 어렵게 가니까 부정확해지는. 부정확해지죠. 그래서 이런 장면은 좀 아쉬워요. 라멜라 선수가 요즘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만 지금 같은 공간은 조금 더 확률 높고 본인의 왼발도 잡이고 줄 수 있는 공간. 손흥민 선수가 또 스피디하게 아주 먼저 스피드를 끊었기 때문에 스타트를 더 좋은 위치인데 아쉬웠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의 문제, 또 마무리에서의 세밀함의 문제, 더 확률 높은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욕심을 낸 장면들,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추가골을 못 만들어내죠. 지금도 또 패스 미스죠? 네, 페레이로 선수의 패스 미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찬스가 왔어요. 자, 손흥민 선수 질주합니다. 케인에게 주면 됩니다. 줬어요. 흘렸어요. 케인 선수가 흘린 선택이 결국은 또 미스가 나왔어요. 이것도 결정적인 찬스인데요. 계속 골을 못 넣습니다. 추가골 기회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자, 또 한 번 계속 밀어붙이고 에릭센 선수고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잘 주죠. 네, 긴 장거리 패스를 시도를 했고 또 반칙을 얻어내요. 손흥민 선수. 이날 폼은 정말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손흥민 네. 선수 잘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리킥 찬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트리피어가 찰 때도 있고, 뭐 케인 선수가 찰 때도 있고 했는데 또 프리킥도 다 놓치고요. 역습도 많이 놓치고, 그래서 득점 찬스를 경기를 주도했지만 많이 놓쳤습니다. 토트넘이. 그러다가 이제 문제의 장면인데요. 자, 믿었던 에릭센 선수, 원숭이도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스가 나오죠. 걸립니다. 로사리오가 수루 패스. 이 장면입니다. 장지현 위원님이 아주 애지중지하시는 골키퍼인데 이제 애중지 안 해요? 이제 안. 버릴 때가 요새 된 것 너무 같아요. 못해. 왜 요즘 요즘에? 큰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삐치셨어. 나 이제 삐졌어. 안 해요. 제가 원래 요리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거의 뭐 왜 세계 앞으로- 최고의 골키퍼 소리를 저번에 많이 앞으로 하셨는데 이상하게 나오더니 극찬을 하셨어요. 매번. 지금은 근데 물론 원투펀치에서. 도전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근데 키퍼가 사실 이렇게 도전 들어왔으면 이거 해줘야 돼요. 근데 볼 터치 못했죠. 네, 그러면서 다리 건드리면서 퇴장당했어요. 퇴장당해서 결국은 78분 이후에 흐름 자체는 이제 토트넘이 계속 밀어붙이다가 결국 한 명이 부족해지는 손흥민 선수가 빠졌거든요. 사실 요리스 선수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 토트넘이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한 골 넣었을 뭐라도 것 같아요. 하나는 했을 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대 1이나 뭐 그 정도로 끝났을 흐름이나 아니면 그냥 2대 1로 끝나든지 그런 흐름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퇴장 하나가 결국은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미셸 본 키퍼가 들어가고요. 결국 토트넘은 이제 좀 수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인토벤이 공격을 많이 이제 주도하는 흐름이었고 아인토벤이 좋아하는 이런 또 세트피스 하나. 네, 세트피스에서 역시 루크 대용이나 센터백들의 떨궈 놓는 플레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프리킥 찬스가 왔습니다. 자, 떨궈 놓고 로사리오에게 걸리고요. 이게 빗 맞았는데 루크 대용이 살짝 돌려놓습니다. 약간 행운도 따랐지만 행운도 마지막 따랐어요. 터치는 그래도 잘했던 것 잘했죠. 같아요. 네,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건드려 놓으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기는 사실은 감독 입장에서는 안 줘도 될 실점들 주고 넣어야 될 찬스들 계속 놓치고 토트넘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무승부가 된 경기. 네. 그래서 토트넘은 사실상 1무 2패가 되면서 남은 3경기를 이제 3연승을 해야 신락 같은 16강 진출을 좀 내다볼 수 있게 됐고요. 네. 아인토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아할 팀은 인터밀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차이가 별로 줄질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 PSV 아인토벤과 토트넘의 경기 저희가 알파신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유, 네. 올킬. 알고 있어요. 갓 쫄게.
가쫄게 등급. 제가 요즘에 저 승률이 좋죠. 이번 주까지 그걸 이어가실 수 이어갈 있을지. 수가 없을 거예요. 절대 이번 미리 타이밍에 연락 아니, 아니. 주시는 거예요. 이번 아니, 타이밍에 절대 절 따라오시면 안 돼요. 시즌 초반에 강해요. 네. 그래요? 아, 맞아요. 시즌 초반에 강해요. 하긴 제가 시즌 초반에도 많이 벌어놓는 네. 편이에요. 그리고 네. 후반에 완전 당겨봤죠. 맞죠. 후반에 그냥 막 망해요. 우수수수수. 요게 장 의원님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 주 매치업 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네. 요 경기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빨리빨리 네. 하죠. 바르셀로나 승. 이거는 근데 다른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 좀 예측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팀으로 보면 바르셀로나가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전히 바르셀로나도 어쨌든 불안감은 있어요. 피케 선수 쪽 불안감이 있고 랑글레 그리고 선수가 뭐 예, 랑글레 선수는 괜찮아요. 네, 예, 괜찮으니까. 랑글레 선수는 괜찮은데 오히려 피케 선수가 어떨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저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가장 변수는 마르셀로 선수가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부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녹화 기준상으로는 마르셀로가 엘 클라시코에서 어떻게 될 건지 지금 확정적인 뭔가가 안 나왔어요. 근데 마르셀로 선수가 만약에 나올 수만 있으면 저는 레알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메시 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르셀로나도. 메시가 없으면 마르셀로 선수가 수비적인 부담을 조금 덜 느끼면서 공격적인 역량을 또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마르셀로가 만약에 진짜 부상으로 못 나온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해주십시오. 자, 과연. 바르셀로나의 신승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갈 거면서 뭐. 아유. 저는 무승부도 왜냐하면 요즘 레알이 안 좋다고 그래도 네. 모드리치나 베일이나 이런 선수들이 또 큰 경기에는 사실 그럼요. 큰 경기에는 하자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치는 않은데 그래도 바르셀로나 신승으로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경기 바르셀로나 경기를 좀 이렇게 잠깐 봤는데 메시 없는데 오히려 경기를 워낙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상당히 유기적으로. 그래서 경기 내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이 흐름 그대로 끌고 가면. 자, 두 분 바르셀로나 승리를 하셨으니까 레알이 각성할 수 있는데 이 저는 경기는. 무승부 갈게요. 무승부. 레알 네, 각성. 무승부. 자, 두 번째 경기 나폴리와 에이스 로마의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번엔 한준희 위원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나폴리와 에이스 로마는 로마가 이제 휴식일은 하루 더 많기는 해요. 나폴리가 파리 생제르맹 원정이 하루 뒤였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나폴리 신승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최근에 뭐 제코 선수라든가 윈데르 선수 괜찮고 골도 많이 넣은 경기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중원 역량에서는 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물론 로마가 뭐 프리시즌에 영입도 하고 했습니다만 나폴리의 짜여진 미드필드와 싸우기에는 조금 딸릴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나폴리가 한 2대1 혹은 좀 많이 나면은 3대2까지도 한 골차 정도 나폴리가 유리하지 않냐. 예. 장 의원님은요? 저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요? 로마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서는 지지 않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기는 것보다는. 나폴리가 이제 홈에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 홈에서 지금 연승인데 나폴리가요. 요 타이밍은 위험한 타이밍. 근데 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골은 두 팀이 다 나올 것 같고 2대2 혹은 1대1 그 흐름 봅니다. 네. 나폴리. 팽팽하게 그냥 끝나는. 로마 승이에요. 무승부. 네. 그럼 저는 로마 승 승이에요. 가야죠. 로마 승. 자, 마지막 경기는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인데 이건 저부터 갈게요. 저 무승부 가겠습니다. 무승부. 오. 네. 맨시티 승 가고 싶은데요, 저는. 저는 맨시티 승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토트넘이 너무 미스가 많아요. 빌드업 할 때도 미스가 많을 거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두 팀은 현재 상태에서는 차이가 약간 있다. 그러니까. 맨시티도 물론 뭐 모든 개별 선수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대 팀으로 봤을 때도 요 매치업 요 시점에서는 시점은 맨시티를 우위로 보는 게 케인이 열받아서 터지지 아, 않을까요? 물론 그러면 전 뭐, 터질 것 그러면 같아요. 이제 선수도 있고. 달라지겠죠. 예, 근데 토트넘도 한 방 할 수 있는 선수들은 뭐 여럿 있긴 합니다만 최근 경기 내용만 보면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알파신도 했잖아요. 네. 자, 이번 주 저희 예측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캄프누에서 열리는 엘 클라시코 한준희 위원님, 장지현 위원님은 바르셀로나의 승리 예측하셨고요. 저는 무승부 봤습니다. 나폴리와 에스 로마의 경기 저희 셋 예측 다 다릅니다. 한준희 위원님은 나폴리 승, 장지현 위원님 무승부, 저는 AS 로마 승리 봤고요. 마지막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 두 분의 예측은 같습니다. 맨시티 승리 보셨고요. 저는 안전하게 무승부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부 예측까지 저희가 다 전달해 드렸고요. 저희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월요일에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